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요즘 마음은 평온하신가요? 가끔 요리조리 흔들리고 변화하는 나의 감정 때문에 내가 너무 나약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 식물들을 둘러보면 작은 나무도 꽃잎도 줄기도 다 바람에 흔들립니다. 다만 우리는 흔들릴 때 악착같이 버텨야 한다고 많이 배웠지만 식물들은 버티지 않고 바람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춥니다. 오늘도 다양한 식물들의 아름다운 춤 동작 함께 보시면서 힐링해 보아요.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다양한 종류의 숲꾼 코스모스 데리고 왔습니다. 종류가 무려 5가지나 됩니다. 정원과 베란다에 키우기 쉬운 꽃을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숲꾼 코스모스가 생각이 납니다. 하늘 다양한 색상의 예쁜 꽃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화사한 예쁜 꽃을 선물해 주기 때문이죠. 추위에 강한 다년생 야생화 꽃이기 때문에 초겨울 온도와 햇빛이 있다면 베란다에서도 겨울의 꽃을 피우더라고요. 썬빔은 미니 코스모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계국의 성향을 받은 꽃입니다. 문빔은 여리여리한 미스트와 같은 잎과 연노란색의 꽃이 피게 됩니다. 여름 내내 개화를 하고요. 번식력도 짱짱하고 좋습니다. 숲꾼 코스모스는요, 물빠짐이 좋은 토양을 선호하죠. 추위에 강하지만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양지 쪽에 심어서 가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식은요, 뿌리 나누기를 하거나 뿌리 부근의 줄기를 잘라 꺾어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살이입니다. 농원의 물살이 분홍 색상과 노란 색상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나죠. 양지에 바른 곳 선호하지만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물살이 예쁘게 키우다가 늦겨울에 가지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물살이가 먼저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의 크기는 약 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살이의 장점은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이따금씩 꽃을 피워주는 야생화이기 때문이죠. 귀여움을 독차지할 정도로 비주얼적으로도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하늘 메발톱입니다. 색감이 주는 청량감이 너무나 잘 표현되는 식물이죠. 쌍떡잎 식물 미나리 아제비목에 속하는 식물로 고산지대가 서식지대입니다. 뿌리가 굵고 깊게 들어가는 특징 가지고 있죠. 밝은 색상의 꽃잎이 매력적인 야생화입니다. 다음은 북극 데이지입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어도 꽃을 보면 잊지 못할 식물이죠. 꽃대는 비교적 짧고 꽃은요, 크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사한 분홍빛 색감이 아름답죠. 다음은 블레이아나 앵초입니다.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아래쪽 잎이 로켓 모양으로 모여 달리는 것이 특징이죠. 수직으로 뻗어 자라는 꽃줄기에 5개에서 7개의 층을 이루면서 오렌지 색상 혹은 노란 색상이 화사한 느낌의 꽃을 보여줍니다. 앵초가 식물의 특징은 튼튼하면서 겨울철 추위에도 거뜬한 노즐 활동이 잘 된다는 특징 되겠죠. 다음 식물은 아기자기 아름다운 종다리 앵초입니다. 건조한 시기에 흙이 바짝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서 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생화로 당연히 노즐 활동이 가능합니다. 잎이 아래로 늘어지게 되면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죠. 은여빛깔 잎과 노란색 꽃이 조화를 잘 이루는 유리오프스입니다.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솔솔 이렇게 통하는 공간 선호합니다. 물은 겉흙이 마르면 흙에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시기에는 특히 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수국 한 계절만 보기 아까워 오랜 기간 꽃을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폴스타 수국입니다. 개화 기간이 아주 긴 수국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피어나는 목수국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꽃이 크림 색상, 분홍 색상, 붉은 색상으로 색상이 3번 변화합니다. 폴스타 수국은 혹독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저성장 수국 대여대불입니다. 9월까지 꽃이 피는데 산성 토양에서는 자주색이, 알카리성 토양에서는 부드러운 분홍색의 꽃을 보여줍니다. 빨강, 주황, 자주색의 짙은 색감을 볼 수 있는 가을 단풍식물입니다. 남천 3가지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내는 나무라고 하죠. 남천은 화가 도리어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전화위복이라는 긍정적인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꽃도 좋지만 이렇게 잎이 싱그러운 남천도 너무나 좋습니다. 나쁜 것을 쫓아내고 행운을 불러오는 나무로 예로부터 집 안이라든가 마당 한편에 든든하게 지켜주는 식물로 활용이 되어 왔죠. 신성한 이미지의 나무로 서양에서도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남천은 햇볕이 잘 드는 창가, 베란다, 거실에서도 잘 자라나죠. 환기 잘 되는 쾌적한 실내에서도 잘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겉화분에 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가지 색상이 모두 아름답게 느껴지는 남천입니다. 다음은 조팝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황금 조팝, 이렇게 소품과 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팝은 은행조팝, 공조팝, 소주조팝 등등등 엄청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대부분 봄에 하얀 꽃을 피우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황금조팝, 삼색조팝, 홍조팝은 조금 늦은 여름철에 분홍색의 꽃을 피워주는 식물입니다. 조팝은 다소 습도가 높은 것을 선호하고 보수력이 있는 비옥한 사제 양토를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물이 마르지 않게 신경 쓰이면서 직사광선 아래에서 보관해 주셔도 좋습니다. 겹고각나무도 아름다운 꽃몽울이 많이 올려주고 심지어 꽃이 피어있는 포트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겹고각나무는 키우기 어렵지 않고 까다롭지 않은 식물이죠. 물 주기나 햇빛 조절 까다롭지 않아서 그냥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고 햇빛이 충분해도 반 그늘이어도 실내 조경이어도 베란다여도 상관없이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꽃을 아름답게 감상한 후에 꽃이 지고 나면 가을 혹은 이른 봄의 뿌리 주변에 충분히 퇴비를 얹어주시고 풍성한 격가지를 위해서 개화 직후 오래된 줄기의 4분의 1 정도 가지치기 해주시면 관리하기 쉽습니다. 직립하는 매자나무 3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계신 오렌지 색상의 밝은 톤을 가진 오렌지 로켓입니다. 직립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매자나무죠. 붉은색 잎을 자랑하는 매자나무입니다. 자체적으로 직립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150cm 높이로 성장합니다. 초콜릿 썸머입니다. 오렌지 로켓에 비해서 조금 더 톤 다운된 정렬된 느낌을 선사해주죠. 활용도가 높은 식물입니다. 특별하게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키우기 쉽고 관리가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봄의 향기를 가진 노란색 작은 꽃을 피워주지만 잎의 관상 가치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마리아는요, 황색의 잎을 보여주고 3가지 종류 중 현재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골드빛깔 잎색을 가진 품종으로 밝고 화사한 느낌의 품종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모든 계절에 잘 어울리는 색감을 가졌죠. 매자나무 3가지 품종을 함께 들여다보면요. 꽃과 잎이 잘 비교되면서 각각의 특성과 매력이 한층 더 돋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자엽안개나무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매력이 느껴지는 식물로 자줏빛 잎이 하늘하늘 흩날리는 것이 개성 만점의 식물이죠. 안개나무 속에 속하는 식물로 곱게 자라는 줄기에 가지 끝에 잎만으로도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와인빛깔 안개 같은 꽃이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칼미아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가 원산지인 상록 진달래입니다. 개화 기간이 4월부터 7, 8월까지로 길고 꽃향기가 청아하고 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칼미아는 미국, 유럽 등에서 꽃에서 추출한 향수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느낌 가득 담겨 있죠. 다음 식물은 로엘리아입니다. 로엘리아는요, 꽃 모양은 나팔꽃보다 더 나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꽃의 색상이 아름다워서 이 꽃을 선호하시는 식물도 뚜렷하게 있죠. 겹 카네이션에 해당한 농안의 두 가지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겹 카네이션에 해당하는 연중 지속해서 개화하는 해당한 타입의 장미 품종입니다. 꽃잎 끝이 갈라지는 모습이 카네이션을 닮았다고 하여 카네이션 해당화라고 부르죠. 키는 150cm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초록색 잎과 진한 색감의 꽃이 열리는 것이 매우 우아하고 선이 소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일반 해당화와 또 다른 겹 카네이션의 해당화 매력이 있죠. 분홍색 꽃을 피워주는 분홍 오대마리입니다. 묘목으로 성장하고 있는 식물로 분홍색의 꽃을 피우는 오대마리 품종 핑크 센세이션입니다. 1950년대 핑크 센세이션 소개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좋으면 더욱더 진하고 화사한 분홍색 꽃을 피워주죠. 황금 비비추입니다. 잎의 색상에서 왜 황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바로 유추할 수 있죠. 토양을 가리지 않고요. 비교적 부식질이 풍부한 사질 양토에서 잘 자라나는 성질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겹꽃이 아름다운 유럽 에키네시아입니다. 각 품종마다 각각의 아름다움과 개성이 있죠. 화려한 겹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관상가치가 높은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꽃이 귀한 여름 동안에 꽃이 개화를 해나가게 됩니다. 에키네시아는 햇빛을 참 좋아하는 여름꽃이죠. 햇빛 잘 드는 곳에 식재를 해주시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주었을 때 뿌리 부분에 물이 고이지 않게 물이 흐를 수 있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에키네시아 자체가 내한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노지 월동도 가능합니다. 흔히 에키네시아는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한 꽃식물이라고 부르죠. 에키네시아를 키우다 보면 한번 에키네시아가 뿌리 내리고 자리를 잡으면 가뭄에도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마르지 않고 건조를 잘 견뎌내게 되겠죠. 에키네시아는요, 파종과 포기, 나누기로 번식 가능합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나리 백합입니다. 나리 혹은 백합은요, 모두 나리 속에 속하는 식물을 통칭하는 이름이죠. 빛이 부족하면 웃자라고 잎과 줄기가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빛 가득가득 쐬어주세요. 싹이 돋아나는 지금 봄부터 햇볕 최대한 많이 쬐어주면 좋습니다. 여름에는 나무 그늘 등 직사 광선을 피할 수 있는 밝은 장소에 두는 게 좋아요. 농원의 비덴스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분홍 비덴스, 하얀 비덴스죠. 비덴스 다년생 야생화로 꽃말은 황금의 여신입니다. 비덴스는 국화과의 다년생 숙군식물이죠. 숙군식물이라는 건 겨울이 되면 뿌리만 남기고 땅속에서 뿌리로 월동을 하고 봄이 되면 다시 싹이 올라오는 식물을 말하죠.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이 정말 나비를 닮은 바늘꽃 가오라입니다. 농원에는 무늬가 들어있는 바늘꽃과 진한 핑크 색상의 바늘꽃이 있죠. 꽃잎이 나무를 닮아 나비 바늘꽃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바늘꽃은 가지치기 및 삽목, 꺾꽂이가 정말 잘 되는 식물이죠. 가지를 잘라 두세 마디씩 땅에 꽂기만 해도 금방 뿌리를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버베나 데즐링 나이트입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로 앙증맞은 보랏빛 꽃이 조밀하게 모여 피어나기 때문에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강력한 직사, 광선도 잘 버티죠. 배수가 잘 되는 흙 선호합니다. 붉은색의 가녀린 줄기 끝에 동글동글 꽃망울이 맺히고 청아한 보랏빛 꽃을 보여주는 청아지손이입니다. 농원에는 청아지손이 이외에도 애기지손이, 아계보 지손이 등등이 있죠. 예쁜 꽃과 줄기가 옆으로 퍼져나가듯이 자라나는 것이 지손이만의 특징입니다. 키가 너무나 크지 않게 자라나는 외성 주명국입니다. 작게 자라난다 하여 외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다년생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가을을 밝혀주는 꽃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봄이 한창인 5월, 눈을 사로잡는 노지월동 식물 우단동자입니다.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는 화려한 꽃의 특징이죠. 우단동자는 홈 가드닝 식물로 적극 추천을 드리는 식물입니다. 화단이나 정원 베란다 꾸미기를 할 때 한쪽 공간을 화려하게 채워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노지월동 다년생 야생화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식물은 엘레강스 터리플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우아한 꽃의 모양을 하고 있죠. 장미과 터리플 속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북반구 온대 지역에 약 10종이 분포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엘레강스 터리플 꽃이 피어 있는 포트와 피어 있지 않은 포트로 나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난 후 묵은 꽃대를 잘라주고요.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묵은 줄기와 잎을 지상부에서 단정하게 잘라주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짱짱한 식물 되겠죠. 잎이 올라오기 직전인 이른 봄이나 잎이 누렇게 변화하는 늦가을 또는 초겨울에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노랗게 피어나는 겹터리풀도 있습니다. 엘레강스 터리풀과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겹터리풀의 줄기는요, 양쪽으로 퍼져나가듯이 자라나는데 꽃대는 수직으로 직립하면서 올라옵니다. 그 옆에는 황금 달개비가 이렇게 보랏빛깔 꽃망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햇살을 받으니 잎이 더 황금색이 되네요.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후룩스 식물들 보여드릴게요. 꼬꼬비과 풀엽죽도 속에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불꽃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후룩스의 줄기가 좁은 대나무와 같고 꽃은 복사꽃같이 생겼다 하여 협죽도라고도 부릅니다. 색깔은 하얀색부터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어서 가까이 하면서 향기도 맡고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재미가 있는 여름 정원 대표 주자입니다. 한번 심어두면 자연 발화가 잘 돼 여기저기 후룩스가 크고 성장하죠. 강한 향은 아니지만 은은한 향이 있어서 병충해도 적은 식물입니다. 후룩스는 여름에 꽃이 피어나고 오랫동안 꽃이 피어 가을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번식이 정말 잘 되는 식물이죠. 너무 많이 번식하는 것이 싫다면 씨를 맺기 전에 떼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위에도 무척 강한 야생화입니다. 다음은 석잠화 베토니입니다. 석잠화 베토니 꽃망울을 몰고 있는 보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름다운 꽃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다음은 시베리아 붓꽃입니다. 칼미아 앞에 있으니 눈에 들어오고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 붓꽃은 정원에서 키우기 좋은 꽃이죠. 청초한 느낌 가득하고요. 추위에 강하고 키우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햇빛을 많이 받으면 꽃을 최적의 상태로 피워주는 특징이 있죠. 다음 식물 리아트리스입니다. 외성종부터 시작해서 소품, 중품, 하얀 색깔, 보라 색깔 다양하게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좋은 토양을 선호합니다. 설구화입니다. 토양을 가리지 않고 자라나죠. 200에서 300cm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양지, 반양지 모두 가능합니다. 내조성, 내공해성 역시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수구화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농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묵은둥이 식물들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겹카네이션 해당화와 또 다른 느낌을 주죠. 일반 해당화입니다. 헛꽃으로 피어나고 꽃잎은 5가지네요. 일반적인 해당화는 해안가나 산기슭에서 잘 자라나죠. 하지만 농원의 뒷밭에서도 이렇게 추위 견뎌내면서 너무나 튼실하게 자라나고 꽃까지 피워줬습니다. 다음은 도금양목 바늘꽃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노랑애기 달맞이입니다. 미국의 원산지죠. 달맞이 꽃은요 밤에 피지만 이 노랑애기 달맞이는 한낮에도 시들지 않고 피어 있어서 낮달맞이이기도 합니다. 황금 베로니카입니다. 잎이 정말 쨍하죠. 야생성이 강하고 노지 월동이 잘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철포 백합입니다. 농원의 철포 백합 이렇게 꽃을 보여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품과 소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백합만으로도 농원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숲근 비올라입니다. 작고 아름다운 소중한 느낌이죠. 펜지의 동생쯤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숲근 비올라는요 파종하고 꽃을 금방 피워주죠. 연한 보랏빛깔의 꽃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별 정향풀입니다. 별 모양을 닮은 하늘색 꽃의 줄기 끝에 물이 지어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죠. 강건하여 정원에서도 잘 자라나고 단풍도 물이 드는데 아름답습니다. 유럽, 일본, 미국 등지 약 20종이 분포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라고 생각해주세요. 다음 식물은 암담초입니다. 암담초 역시 햇빛을 좋아하죠. 암담초 화분에서 심어도 예쁜데 물 빠짐이 좋은 마사토에 심어주시고 오전에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관리해주세요. 작은 별 모양의 분홍빛깔 꽃을 개화해주는 별가가미입니다. 약간의 향기가 나면요 양지를 좋아하고 피고 찌고를 반복합니다. 오랜 시간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낮게 자라나는 지피성 식물이죠. 그 뒤에는 단풍치가 빨간 꽃대 올려주고 있네요. 어찌나 시선을 사로잡는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단풍치는요 잎보다 꽃이 쨍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담쟁이 식물들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특히 무늬담쟁이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원에는 황금 담쟁이도 있죠. 무늬담쟁이 이후에는요 실잔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처럼 가느다란 줄기 위에 청보랏빛 꽃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뿌리가 도라지처럼 희고 굵은 것이 특징이죠. 실잔대는 보랏빛깔 꽃이 약간은 초롱꽃을 닮은 것이 매력 만점인 식물 되겠습니다. 푸르푸르 싱그러움 가득하죠. 무늬인동초입니다. 다년생 반상록 덩쿨성 식물로서 200cm가량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잎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무늬가 가득히 들어가 있죠. 백산풍노초입니다. 약간 하얀색의 분홍색 물감 한 방울 떨어뜨린 듯이 아름다운 꽃을 보여줍니다. 애기 지손이와 닮은 듯 다른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원형 모양의 꽃이 아름답죠. 연필붓꽃입니다. 농원의 정원구역에서 이렇게 겨울을 지내더니 예쁜 폭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줄기는 곱게 서며 높이 60cm 정도로 성장합니다. 연필붓꽃은 하얀 색깔 꽃잎에 노란 색깔이 물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죠. 연필붓꽃 다음 보여드릴 붓꽃은요 시베리아 붓꽃 되겠습니다. 꽃대 쭉 올라와서 피어 있는 모습 감상 가능하죠. 시베리아 붓꽃 주위에 잡초가 생긴다면 뽑아내주시면 좋습니다. 동글동글 뾰족뾰족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이 구슬잔대의 특징이죠. 구슬잔대 역시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배풍등입니다. 덩쿨성 성질의 식물을 좋아하신다면 알고 있을 만한 식물로 클레마티스와 더불어 덩쿨성 성질을 가지고 있죠. 배풍등은요 꽃이 수시로 피는 식물입니다. 또한 개화 기간도 길어요. 베란다 정원 혹은 일반 정원이 있으면 스토케시아랑 스카비오사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원에 식물들 꽃 피우는데 그 중에서도 스토케시아 스카비오사는 유럽풍의 정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햇볕을 좋아하고 싱그러운 초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식물의 힘입니다.
만데빌라도 요즘에 꽃미모가 아주 물이 올랐습니다. 천사의 나팔소리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만데빌라 동백꽃을 닮았다 하여 동백자스민이라고도 불립니다. 온도와 환경에 따라서 연중 내내 꽃을 보여주죠. 오이엽입니다. 잎이 소의 길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우아한 꽃대를 올려줄 텐데요. 신비로운 자태를 가득 담고 있는 식물입니다.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쉬운 식물이죠. 잎이 쨍쨍하게 약간 광택도 흐르고 있습니다. 예쁜 수국꽃을 보면요.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오후에 나른한 시간대에 햇빛 받는 수국은요. 또 다른 느낌을 보여주죠. 농원의 초롱꽃은 보라초롱, 자주초롱, 시베리아초롱 등등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꽃말은 충실, 정의, 열성에 대한 감복입니다. 초롱꽃가에 속하는 식물로 한국이 원산지인 식물이 많죠. 크기는 30cm 이상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자주 색깔의 초롱꽃도 있네요. 초롱꽃 노드 활동이 아주 잘 되는 식물로 내한성이 매우 강합니다. 일반적인 초롱꽃이 꽃잎이 갈라지지 않은데 반면 핑크 옥토퍼스 초롱은 꽃 입장이 문어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때문에 옥토퍼스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매우 독특한 느낌을 보여주는 초롱꽃가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화사한 느낌을 보여주는 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분홍 이메리스입니다. 이메리스는 겨울 눈꽃이라고 해서 겨울의 꽃을 한번 보여주고 이맘때 꽃을 한번 더 올려주는 기특한 효자 식물인 것 같아요. 저도 농원과 정원에 토프를 많이 식재해 두었는데 이맘때 꽃망울 가득가득 올려주고 있네요. 꽃방망이 종류들은요. 키가 정말 크게 자라나죠. 그러한 키를 조금 작게 자라게 한 외성 자주꽃방망이입니다. 꽃대 올려줘도 아담한 느낌이죠. 태청 숫잔대도 있네요. 태청 숫잔대는 연한 색상의 꽃잎이 예쁘죠. 초롱꽃가의 도입원예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흰줄무늬 염주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잎에 세로로 기다란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 노제 활동도 아주 잘하는 식물입니다. 그 뒤에는 에델바이스도 있네요. 플랑케니아입니다. 작은 나무로 알려져 있는 이 식물, 정원에서는 존재감이 작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꽃잎을 가득 채우는 모습 보여주시면 또 존재감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화분에서도 키울 수 있죠. 옆에 헬리안트문 있습니다. 쨍한 느낌의 아름다운 꽃 보여주네요. 구슬 잔디랑 조화롭게 커가고 있습니다. 겹안개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선호하는 식물 중 하나가 되겠죠. 작은 꽃잎이 겹꽃으로 풍성한 느낌을 가득 채워주면서 피어나게 됩니다. 잎이 다육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건조에도 강하고 노지 활동도 잘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황뱀무입니다. 뱀무 역시 내한성이 정말 강하죠. 돌틈 사이에서도 잘 자라나서 암석 정원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향기가 솔솔 나는 베르가못입니다. 베가못이라고도 불리죠. 허브 오일로도 힐링 효과를 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 은단풍나무입니다. 부틀레아입니다. 여름 정원을 참 잘 가꿔줄 수 있는 식물 중 하나가 되겠죠. 농원에는 보라 색깔과 분홍 색깔의 부틀레아 있습니다. 꽃의 꿀이 많아서 벌들도 아주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서머 라일락이라는 별명도 있죠. 끝 뒤로는 섬초롱입니다. 일반 초롱에 비해서 꽃잎장이 매우 넓고 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홍 색상의 만첩빈도리도 있습니다. 묘종부터 시작해서 개화기까지 키워내면 뿌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묘목의 특징인 것 같아요. 다음은 클레마티스입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느낌의 딥퍼플 색상이 있을까요? 클레마티스는 덩굴성 식물이기 때문에 울타리나 지지대 근처에 설치를 해주시면 너무나 잘 큽니다. 호꽃과 겹꽃은요, 처음에는 호꽃으로 피어나는 것 같더라도 해가 지나면서 세력을 확장
성장해 나갈 때 겹꽃으로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여름 야생화 하면 아스틸벨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아스틸벨은요, 노루 오줌이라고도 불리며 유지관리가 매우 용이한 다년생의 야생화입니다. 야외 정원이나 베란다, 발코니를 꾸미기에 완벽한 식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농원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고요. 높이는 품종에 따라서 30cm부터 120cm까지도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식물은 장미입니다. 장미는 화려한 꽃과 향기로 정원에 로맨틱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식물이죠. 다양한 색상과 종류 그리고 관리의 유연성으로 사랑을 받는 식물 되겠습니다. 장미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랑과 로맨틱한 감정을 상징하는 식물로 여겨졌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베란다 혹은 정원에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또한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는 데 역시도 사용되고 있죠. 장미는 요즘과 같은 계절의 정원에 그리고 베란다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 식물이죠. 간목성 장미는요, 화단의 중심부나 경계에 배치해 줌으로써 시각적인 포인트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아치나 울타리 주변에서 키워서 아름다움의 효과를 배가되게 할 수 있죠. 정원의 구조적인 요소와 색다른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식물이 바로 장미 아닐까요? 다양하고 아름다운 장미는 어떻게 관리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임을 인지하고 장소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죠. 정원이든 베란다이든 하루에 최소 6시간 정도 이상의 직사광선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장미가 좋아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햇빛이 충분하면 장미가 더 건강하게 자라나고 꽃도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장미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토양이 지나치게 되면 뿌리가 습해져 썩을 수 있고 때문에 배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죠. 장미는 약간은 산성의 토양을 선호하기 때문에 토양의 산도를 조절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죠. 장미는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물을 주어야 하는 식물입니다. 토양을 손으로 찔러 보았을 때 물이 말라있다 싶으면 물을 주셔야 합니다. 꽃이 피기 전에 비료를 주면 장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는 장미의 꽃이 더욱더 예쁘게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죠. 가지치기를 통해 더 풍성하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2가지 종류의 버베나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오밀조밀, 올망졸망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죠. 양지 바른 공간을 선호하는 식물로 강한 여름의 직사광선도 잘 견디는 편에 속합니다. 온도는 10도에서 25도 사이에 약간은 서늘한 공간에서 자라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겉흙 마르면 물을 주세요. 클레마티스는 덩쿨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다른 식물을 감싸는 듯한 모습과 화려한 꽃이 주는 강렬한 인상에서 이름이 유래가 되었죠. 더욱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클레마티스의 특징 중 하나가 꽃의 화려한 색상과 꽃의 크기인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다양한 품종의 꽃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성장하는 형태는 정원에 수직적인 요소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지지대를 어떻게 설치해 주냐에 따라서 수영을 잡아가면서 시각적인 포인트를 제공해주면 되겠죠. 클레마티스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다만 지상부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뿌리는 약간은
일단은 시원하고 습한 환경을 맞춰주시면 더욱더 잘 성장합니다. 클레마티스와 휴켈라를 함께 가꾸면서 또한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휴켈라는 다양한 잎의 색상으로 잎을 관상하는 식물이죠. 관리하는 데 매우 용이하고 편리합니다. 인내, 애정, 균형의 꽃말을 가지고 있죠. 강인한 생존력과 건조의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휴켈라의 특징입니다. 다음 식물은 불도화입니다. 나무 묘목이 아닌 조금 자란 형태로 큰 식물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또한 석가탄신일이 다가오면서 불도화를 찾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불도화는 둥근 큰 꽃차례가 유명한 식물입니다. 꽃차례는 주로 하얀색 또는 연한 녹색에서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진한 색상으로 변화합니다. 키는 일반성인 허벅지춤, 허리춤까지 온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가 크고 꽃차례가 풍성해서 정원의 포인트로 식재하기 너무나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관리 역시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죠. 다음 식물은 접시꽃입니다. 접시꽃은요, 꽃이 큰 접시 모양을 하고 있어 접시꽃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색상별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접시꽃은 병충해에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접시꽃의 꽃말은 야망, 강한 사랑, 희생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접시꽃은 꽃이 크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죠. 키가 높게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빠른 편이죠. 건조한 토양이나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다음 식물은 러시안 세이지 블루세테입니다.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인 꿀풀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가족의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긋한 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 식물 되겠죠. 다음은 겹꽃으로 피어나는 금계국입니다. 호수로 피어나는 금계국은 많이 보았는데 겹꽃은 흔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겹꽃이 주는 풍성함을 매력 포인트로 하는 금계국입니다. 다음은 벌개미치입니다. 벌개미치 지금부터 꽃에 올려주기까지 아름다움을 차지해줄 식물 되겠죠. 뒤에는 무늬개미치도 보여드릴게요. 무늬개미치는 세로로 난 빗끝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 빈티지스러운 느낌을 주는 꽃입니다. 다음은 숫잔대입니다. 숫잔대 빨간 색상으로 강렬하게 포인트 줄 수 있는 식물로 추천드리는데요. 추위에 매우 강하고 햇볕이 잘 드는 양지에서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서 습기 관리해주시며 키워주시면 됩니다. 금화균은요, 노란색 꽃과 독특한 잎의 모양으로 정원을 화사하게 밝혀줄 식물 되겠습니다. 캐왈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겹샤스타데이지 루나입니다. 꽃이 피어날 준비하고 있네요. 야생화로 튼튼하고 예쁘게 자라나고 잎이 튼실하다는 특징 가지고 있죠. 겹꽃으로 이렇게 피어나게 됩니다. 샤스타데이지는 대표적으로 여름을 장식해주는 노란 겹꽃의 식물입니다. 시든 꽃을 제거해주시면서 관리해주시면 개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한성이 좋아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겹물망초도 있습니다. 조금 더 늘어지듯이 자라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뻗어나온 줄기에서도 마디마디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역시 하나의 매력이죠. 다음 식물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로 알려져 있는 플랑케니아입니다. 분홍색 꽃대 올려주고 있죠. 추위에 강해 노지 활동이 가능한 야생화라고 생각해주세요. 플랑케니아 키울 때는 화분에서 키워주셔도 좋고요. 물마름이 빠른 곳보다는 땅에 심어주시는 게 또한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진한 색상이 아름다운 주명곡 레드핑크입니다. 주명곡은 가을철에 화사한 느낌으로 꽃을 올려주는데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어서 베란다, 정원에서 모두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주명곡은 약간은 보습성이 있는 촉촉한 흙을 선호합니다. 물을 주었을 때는 물이 고이는 것보다 물 빠짐이 잘 빠지는 것이 좋죠.
뿌리줄기로 번식을 하는 아초입니다. 다음은 향등골풀 되겠습니다. 향등골풀 성장이 빠르고 잎이 싱그러운 편이기 때문에 화단의 빈 공간이나 화분 뒤쪽을 채우기에 적합한 식물입니다. 병충이 매우 강하죠. 크고 화려한 정열적인 나리백합 2호에 보여드릴 식물은요, 반대되는 하얗고 청초한 우아한 느낌을 주는 하얀 장구채입니다. 높은 산의 정상 부근에서 15cm에서 25cm 가량으로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깨끗하고 청초한 느낌을 가지고요. 긴 줄기 꽃대가 쫙 뻗어 올라와서 시원시원한 느낌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혼합 싹소롬입니다. 한 가지 포트에 다양한 색상이 혼합되어 삽목되어 있죠. 싹소롬은 환경이 맞으면 사시사철 꽃이 피어나는 무난한 성격의 식물입니다. 싹소롬은 물을 많이 안 줘도 되는 식물이죠. 잎이 두꺼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물 주기가 긴 편에 속합니다. 다음 식물은 옐로우 엔젤입니다. 다년생 수큰 식물로 물 빠짐이 잘 되도록 키우는 것이 좋죠. 햇빛이 충분할수록 예쁜 노란 꽃을 피워줍니다. 그늘보다는 햇빛 가득한 공간에서 진가 발휘하죠. 다음 식물 한라산비장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가 고향인 식물입니다. 국화가의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햇빛 좋아하지만 반그늘에서도 무리 없이 잘 지냅니다. 다음 식물은 아나벨 수국입니다. 수국은 동그란 공처럼 예쁘고 화사하게 피어나죠. 아나벨 수국 6월부터 7월까지 개화하고요. 추운 겨울에도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등심붓꽃입니다. 단연초로 키우기가 쉽고 햇볕에 노출될수록 잘 자라납니다. 여름에 강렬한 햇빛도 견딜 수 있는 야생식물이죠. 누운 숫자인데 보여드릴게요. 보라 색상과 하얀 색상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누운 숫잔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옆으로 퍼져나가듯이 자라나게 됩니다. 호주가 원산지인 여러 해살이 식물 되겠습니다. 하얀 색상과 보라색 두 가지 매력이 다르죠. 충분한 햇볕이 있는 공간에서 키우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끝자락까지 계속해서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말발도리는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이라면 어디든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원체 건조에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쉽게 죽지 않는다는 특징 가지고 있죠. 사질 양토 혹은 통기성이 좋은 흙이나 화분에 식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들은 터리플입니다. 먼저 황금빛깔의 터리플, 황금잎 터리플 보여줄게요. 꽃망울을 맺히고 있는 포트도 보이네요. 다음은 호스타입니다. 호스타는요, 정원이나 화단에 식재해서 잡초를 예방할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하고 정원에 공간 채울 때도 너무나 좋은 식물입니다. 뿌리 번식 가능해요. 미니 아이리스는 독일 붓꽃의 크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붓꽃과에 속하는 식물들을 영어로 아이리스라고 하죠. 이는 그리스어 무지개를 뜻하는 이리스에서 왔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피어날 청강초롱입니다. 고산성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노루오줌입니다. 관상식물로 요즘 유행하는 식물이죠. 노루오줌의 뿌리는 혈액순환의 멍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기특한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납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은배초도 있습니다. 하얀색 꽃이 피어나죠. 수많은 하얀색 나비들이 날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셀렉스입니다. 농원의 셀렉스는 15cm 중품과 10cm 소품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매화, 바위소리 햇살을 가득 받으면서 잎끝이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바위솔은요, 야생성도 강한 다육성의 식물입니다. 연화, 바위솔도 보여줄게요. 껑애비름, 큰 껑애비름 먼저 보여드릴게요. 번식력이 좋은 야생화 되겠죠. 배수가 잘 되는 사질 양토 선호합니다. 햇빛 반근을 가리지 않고 자랄 수 있습니다. 무궁화 블루치폰입니다. 무궁화 블루치폰은요, 일반 무궁화보다 색감도 아름답고 겹꽃으로 피어난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기 금매화도 바람에 흩날립니다. 일반 금매화에 비해서 꽃의 크기가 작고 아담한 것이 특징입니다. 덜컥나무가 보석 같은 꽃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덜컥나무는 촉촉한 토양에서 잘 자라나고요. 햇볕이 잘 드는 비탈과 돌 가장자리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납니다. 애기 범부채 주황빛 꽃 먼저 보여주고 있네요. 하얀 색상과 주황색 어떤 꽃이 피어날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는 범부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지 활동 가능한 야생화입니다. 그 뒤에는요, 알프스 페랭이 있는데요. 하얀 색상의 꽃이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낮게 자라지만 꽃대는 쭉 뻗어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근 베로니카는 연두색 잎색의 푸른색의 꽃을 보여주는 야생화입니다. 농원에 있는 돌틈 사이로 앞서 보여드린 토플과 애기 지손이를 심어놨는데 세력 확장하면서 너무나 잘 크고 있어서 뿌듯하네요. 애기 지손이 보라빛깔, 분홍빛깔 섞인 듯한 꽃대를 올려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지손이는요, 와인컵 지손이입니다. 와인컵 모양으로 피어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애기 지손이와 색깔이 미묘하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꽃대의 화형이 크게 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소니까 식물들은요, 줄기가 뻗어 자라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인테리어로 한층 활용하여 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많은 종류의 찔레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10가지가 훌쩍 넘습니다. 찔레는 동북아시아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야산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빨간 느낌의 당잡히기 찔레는 엄지 손톱보다 더 큰 꽃 보여주고요. 민키 찔레도 있습니다. 민키 찔레 일조량이 좋아지면 겹꽃이 더욱더 완벽한 형태로 피어나게 됩니다. 찔레 종류 하나하나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찔레는 장미보다 야생성이 더 강하죠. 전국의 산과 들의 기슭과 계곡에서 볼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민키 찔레 다음 보여드릴 찔레는 연분홍 겹찔레입니다. 겹꽃으로 앙증맞게 피어납니다. 꽃의 크기가 민키 찔레보다 확실히 더 작고 많이 피어남을 확인할 수 있죠. 꽃의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찔레는요, 햇빛을 좋아합니다. 양지나 반양지에서 키워도 좋은 것이 찔레가 되겠죠. 직사광선의 햇빛을 보여주어도 찔레는 잘 자라납니다. 찔레 키우기 적정 온도는요, 15도에서 30도 정도 사이가 되겠죠. 겨울철에도 추운 날씨를 잘 견뎌내는 것이 찔레이기도 하죠. 찔레는 봄과 가을에 많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의 시기에는요,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작은 알갱이 비료를 흙에 섞어서 넣어주면 물을 줄 때마다 영양분이 녹아서 뿌리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벨벳 찔레는 호꽃으로 피어나지만 약간은 프릴감을 가지고 있는 꽃이기 때문에 화려합니다. 벨벳 느낌의 꽃잎의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찔레는 물 빠짐이 좋은 흙에 심어주시고 화분에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찔레끼리 뿌리 간 사이를 두어서 통풍이 잘 타고 흐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바람이 뿌리를 천천히 말려주게 함으로써 떡지는 잎이 없게 예방해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나 꽃잎이 떨어지거나 묵은 잎이 생긴다면 떼어내 주시면 시든 꽃과 잎에 갈 영양분이 새로운 꽃대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보여드릴 찔레는 삼색 찔레입니다. 3가지 색상이 나온다 하여 이름이 붙었고 각각의 색상은요, 순차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빨간색의 포인트 줄무늬가 있다가도 어느새 보면 푸른빛의 꽃을 띄워주기도 하는 것이 삼색 찔레의 오묘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찔레는요, 다양한 토질에 잘 적응하는 식물이지만 그래도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약간 산성의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정원이나 베란다에 찔레를 심어서 키우실 때에는 충분히 햇살을 받을 수 있는 약간은 높은 지형이나 통풍이 잘 되는 장소, 약산성의 흙이 있는 곳을 선택해서 식재해 주시면 찔레를 더 건강하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동글동글 5가지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에버글로우 찔레입니다. 에버글로우라는 의미는 영원한 영광을 의미하는데 찔레의 꽃의 잎이 아름다워서 예로부터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벨벳 느낌의 잎색을 가지고 있는 에버글로우 찔레입니다. 다음은 주황빛깔의 아름다운 골드 찔레입니다. 골드 찔레는 여름에 노랗게 한번 피어납니다. 날이 추워지거나 온도의 차이가 발생하면 환타색처럼 색상이 변화하는 마법 같은 골드 찔레입니다. 무늬가 아름다운 타이거 찔레 한번 보여드릴게요. 붉은 색상과 하얀 색상이 혼합된 찔레 품종으로 호랑이 무늬와 같은 무늬가 있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찔레는 기본적으로 추위에 강하고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하죠. 타이거 찔레만의 무늬가 독특하게 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 절대 눈길을 뗄 수 없는 품종 중 하나 되겠습니다. 다음 찔레는 보석처럼 앙증맞은 겹꽃의 보석찔레입니다. 연한 분홍빛깔 느낌을 내는 겹찔레죠. 꽃의 크기는 이렇게 조금 화형이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이 섞여가면서 피어나게 됩니다. 보석찔레 다음 보여드릴 웨딩찔레입니다. 보석찔레가 겹꽃의 우암이었다면 웨딩찔레는 약간은 시원시원하고 프릴감 있는 잎이 돋보이는 찔레 되겠습니다. 잎장 끝에 붉은 색깔 반점이 있는 잎은 포인트가 되고 참 아름답죠. 잎이 주름이 져 있어서 우아한 느낌을 가득 담고 있는 찔레 중 하나 되겠습니다. 다음 찔레는 페르시안 찔레입니다. 색상은 랜덤으로 발현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몽오리가 화사한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화려한 느낌도 가지고 있는 것이 페르시안 찔레 되겠습니다. 꽃의 크기도 작지 않고 큰 편에 속합니다. 찔레를 키우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약간은 덩굴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줄기에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생울타리 등으로 자주 사용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찔레는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성장이 빠르다는 점이죠. 내한성, 내조성, 내염성, 내공해성 모두 강한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5월부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되겠죠. 계절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하는 꽃의 색상을 감상하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찔레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한방에서는 찔레 열매를 영실이라고 부르면서 약재로도 사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관상용으로 주로 식재를 하고 아름다운 조경수로도 사용을 하는 식물이 되어가고 있죠. 햇볕이 많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이렇게 한들한들 찔레가 꽃춤을 주어주기도 합니다. 또 신기한 것이 약간은 반음지에서도 무리 없이 잘 성장을 해준다는 점이죠. 찔레 중품은 손으로 들기가 버거울 정도로 묵직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찔레는 장미과 장미 속에 속하는 낙엽, 화력, 감목이죠. 고독, 신중한 사랑 등의 꽃말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다양한 식물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찔레꽃은 종류도 다양하고 독특한 아름다움과 더불어 강한 생명력으로 유명하죠. 찔레꽃을 자세히 보다 보면 섬세한 꽃잎이 모여서 하나하나의 화려한 꽃을 만들어냄을 볼 수 있습니다. 색깔도 다양하고 단순한 듯 보이지만 복잡한 모습으로 우아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봄과 여름 사이에 특히 많이 피어나는 찔레꽃, 은은한 향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찔레꽃은 생명력도 뛰어나고 다양한 환경에 잘 적응을 해온 식물이죠.
가지가 있는 줄기와 넓게 퍼지는 성질 덕분에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다른 식물들과 조화롭게 공존해온 식물 중 하나입니다. 정원이나 베란다의 장식용으로도 자주 활용이 되는 그러한 식물인 것이죠. 다음 식물은 아칸서스입니다. 잎은 크고 길게 갈라진 형태를 보여주고 독특한 조각 같은 모습이 특징되겠습니다. 꽃은 길고 곧은 꽃줄기에 화려한 꽃 차례가 피어나는 것이 특징되겠습니다. 생명력이 강하고 다양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덕분에 정원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 게르와치소니입니다. 게르와치소니는 화려한 색상과 풍부한 꽃송이를 가지고 있어서 정원에서 인기가 많은 식물 되겠습니다. 지소니 꽃은 다양한 색상으로 유명하죠. 농원에도 와인컵 지소니, 애기 지소니, 백산 풍노초 등등 여러 가지 지소니 꽃가 있습니다. 여름, 가을에 꽃을 활짝 피워줍니다. 자엽국수나무 모종입니다. 우리나라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정겨운 꽃입니다. 특유의 화려함과 독특한 향기가 매력이죠. 다음 식물은 다이아나 프린세스 의아리 되겠습니다. 꽃을 잘라주면 가을에 한 번 더 개화를 할 수 있는 식물 되겠죠. 첫 해에는 뿌리 활착 잘 되게 관리해 주시면서 가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하 30도까지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6월부터 8월 사이에 꽃이 드문 시기에 개화를 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종 모양의 마젠타 꽃색이 아름다운 의아리 되겠습니다. 에린지움 식물들 보여드릴게요. 푸른 색상과 은빛 색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뾰족하고 인상적인 잎과 아름다운 색상의 꽃으로 독특하고 강렬한 느낌을 더해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에린지움 꽃을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뾰족한 꽃받침과 날카로운 듯한 느낌의 잎이 꽃을 더욱더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죠. 매우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너무나 크지 않게 자라나고 뾰족한 형태 때문에 화단이나 정원의 경계부 혹은 중심부에 배치하여 시각적인 포인트를 줄 수도 있는 식물입니다. 또한 화분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발코니나 베란다, 테라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식물이 되겠죠. 건조한 환경에도 잘 자라납니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관리의 편리함과 다양한 환경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부처꽃입니다. 부처꽃은 예로부터 부처님께 바쳐지는 식물로 부처꽃이라고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높이 100cm 정도까지 곱게 자라나며 가지가 많이 달리게 되겠습니다. 알프스 바람꽃 루브라입니다. 색상이 기아리기한 루비 핑크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자생하는 식물로도 유명하죠. 꽃을 피우면 20cm 정도까지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양지와 반그늘 모두 잘 성장하죠. 우리나라의 비비추와 옥자마의 일원인 호스타가 수많은 품종이 있죠. 정원을 가꾸려고 땅을 보다가 어떤 식물을 어디에 식재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호스타는 잎이 넓고 월동이 잘 돼서 주변에 잡초가 잘 생기지 않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식물입니다. 촉촉하면서 그늘진 자리에 식재하는 거 선호합니다. 다음 식물은 장백패랭이입니다. 농원에는 이렇게 하얀 색상에 분홍 색상 포인트가 있는 장백패랭이 홍심이와 진한 색상이 아름다운 노을이가 있죠. 장백패랭이는 백두상패랭이라고도 불리면서 높은 산에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공간에 오랫동안 기르시면 꽃과 잎을 지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어요. 구름채꽃입니다. 우리나라 중부 북부 지방의 심산지역과 대개 강원도 태백산맥을 따라서 쭉 자라나는 야생화입니다. 채를 닮았다 하여 솔채 혹은 구름채꽃이라고도 불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50에서 90cm 정도까지 줄기가 곱게 서며 자라납니다. 작고 아담한 크기에 땅을 보고 피는 꽃의 형태 때문에 우리는 땅나리라고 부르죠. 솔나리와 비슷한 크기를 보이는데 좀 더 단단하고 탄탄한 줄기가 특징입니다. 약 60cm로 성장합니다. 오전에는 꽃이 꽃봉오리가 뭉쳤다가 오후가 되면 꽃잎이 뒤로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겹꽃으로 피어나는 어성초 흔하지 않죠. 겹어성초는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흙 표면이 살짝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성초, 칼슘 비롯 여러 가지 무기질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식물이 다음 식물은 미국 제비꽃입니다. 북아메리카 원산지의 기화 식물이죠. 한국의 토착종인 제비꽃류와 비슷한 느낌 가지고 있죠. 미국 제비꽃 햇빛 잘 드는 양지 바른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좋고요. 식물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쉽게 키울 정도로 번식력이 매우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공간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식물 되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깨끗한 하얀색의 꽃이 피어나죠. 다음 네팔양지입니다. 네팔양지는 오늘 보여드리는 식물 중에 주황빛깔 식물 있었나요? 네팔양지가 바로 주황빛깔의 꽃을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줄기에 달리는 꽃의 수가 많아서 군락을 이루어 심으면 마치 꽃잔치가 벌어지듯이 흐드러지게 피어납니다. 미역치입니다. 정원식물 중 하나죠. 약간 그늘진 공간에서도 햇빛이 부족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이죠. 베란다 정원에 빨간색 여우꼬리풀을 가져다 놓으면 색상이 한층 다채로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동안에는 꽃과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저면 관수해주세요. 벼룩울타리는 산지에서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뿌리는 곧고 굵게 자라납니다. 웨딩초롱 그리고 겹꽃으로 피어난다 하여 겹초롱이라고도 불리는 초롱꽃입니다. 바글바글 열리는 것이 특징이죠. 한국의 특산 야생화 중 어떤 식물을 좋아하시나요? 앞으로는 개치 어떨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특산 야생화입니다. 바닷가 주변에 자생을 해서 개취라는 이름 붙었죠. 선곰치나 개꼼치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거친 야생에서도 너무나 잘 자라기 때문에 정원을 가꾸기 위한 식물로 매년 인기가 상승 중인 식물입니다. 잎의 싱그러움과 강한 생명력으로 아름다움이 더합니다. 다음 식물은 참의아리입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식물로 꽃잎은 없고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이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